중학교 때부터 운동화에 미쳐 산 이 남자. 나만의 운동화를 만들겠다는 꿈으로 쉼없이 달려온 결과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빠르게 사업을 확장 중이라는데 디자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운동화와 사랑에 빠진 스니커즈 브랜드 대표 최영 씨를 만나본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사무실. 운동화에 인생을 건 최영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좀 거래하던 데서 그냥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전에 저랑 같이 한번 갔다. 운동화 마니아답게 운동화로 가득한데 안 드셨다는 얘기는 아니네. 그렇다면 또 제가 두 분을 위한 저희 집에도 또 신발방이 따로 있는데요. 두 개를 같이 합쳤을 때는 한 2,000켤레 이상 될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운동화를 모아온 최영 씨. 여러 디자인과 컨셉 중에서도 특별히 애착이 가는 종류가 있다고? 여기에 있는 신발들이 그런 것들이 다 빈티지 스니커즈들인데요. 그러니까 뭐 과거 뭐 70년대에 나왔던 이런 옛날 신발들 느낌들, 이렇게 막 빛바랜 느낌들, 옛날 느낌. 이 중에서도 특히 구하기 힘들었던 운동화가 있다는데 뭐 당시 이제 구매했을 때부터 이제 패키지로 나무 상자 안에 담겨서 발매가 됐었고요.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이제 디자인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물감으로 이제 신발의 채색을 할 수 있는 컨셉으로 나왔던 모델이에요. 이 디자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디자인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디자인인데요. 그 당시에 매장에 신발만 하더라도 뭐 그냥 하얀색, 검은색 그런 위주의 운동화들 일색이었는데 95년도 당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디자인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런 색상들도 좀 유니크하고요. 네,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화 관련 서적들도 책장에 빼곡한데 약 500여 권이 넘는다니 그의 운동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이것만 하고 하다가 저거 현재 스니커즈 브랜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 씨. 100종 이상의 신발을 국내외에 판매 중이다. 여기 공간 소개해 주시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자부한다는 그의 신발들. 패턴이며 디자인까지 최고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탄생했기 때문이란다. 현재 판매 중인 신발 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신발이 있다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름 시즌이 됐으니까 이제 저의 가장 주력 상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판매되는 게 이제 샌들이고요. 이 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무게가 약 200g 정도예요. 이제 이 세 개의 스트랩이 다 발볼이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발볼이 넓으면 넓힐 수도 있고 이제 좁힐 수도 있고 이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발의 상징과 같은 모델인데요. 여기 앞에 이제 테슬이 달려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을 고객님께서 많이 이제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이제 테슬이 없는 느낌, 이제 테슬이 있는 느낌 이렇게 두 가지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제 시중에 많은 스니커즈 제품들이 있지만 그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신발들. 그의 브랜드는 7, 80년대 아메리칸 빈티지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2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 최영 씨.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격리 업무랑 물류 쪽 그리고 이제 고객님 대행할 수 있는 CS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에 상품을 살 수 있게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업무? 각각 맡은 업무가 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회사가 작다 보니 바쁠 땐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한다. 이날도 역시 본업을 뒤로하고 창고 정리를 돕기 위해 나서는 김대리. 한두 번이 아닌 듯 익숙한 모습인데 가끔 고객 응대 업무도 돕는다. 245를 신으시면은 길이로 위주로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커플이 신으시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면 네, 245 하시면 저희가 1회로 무상 교환 처리를 도와드릴게요. 고객 사이즈 문의시라. 사이즈요? 네. 조그만 데랑. 네, 감사합니다. 한편 채영 씨는 한창 신발을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다. 오늘은 바로 대량으로 신발이 출고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신발에 불을 붙여보는데 그 펜 자국을 지워주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공장에서 이거를 지워서 출고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공장에서 검수를 제대로 못한 거죠. 분량이 나오면 좀 애매한 경우인데 이제 보통 저희가 안고 가야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품 코너에서 이제 하자 사항을 얘기를 하고 정상가보다 이제 약간 할인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방법들. 출고 전에 꼼꼼히 상품을 검수하는 채영 씨. 완벽한 품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본인의 일을 마친 서주임도 검수 작업을 돕는다. 그날 오후 출고되는 상품을 싣기 위해 사무실로 용달차가 찾아왔다. 이거는 이제 오후에 이제 국내에서 주문 주신 고객분들 이제 택배로 나가는 거예요. 운동화 덕후에서 스니커즈 브랜드 대표가 된 채영 씨. 중학교 때 신발 가게에서 우연히 한 운동화를 보고 나만의 운동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넣어주시면 돼요. 뭐 고등학교 돌아서면서부터는 정말 뭐 선생님, 칠판, 책, 친구들 할 것 없이 정말로 신발로 보여가지고 뭐 남들이 봤을 때 저 친구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제 깊이 있게 빠져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학교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퇴를 결심을 했었고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시절 운동화에 푹 빠져 살았던 채영 씨. 특히 고등학생 땐 방학 동안 독서실을 다니며 운동화 회사에 편지를 썼다는데 그 결과 회사 관계자와 만나게 됐고 부모님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었단다. 그분께서 이제 본인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 당시에 30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바로 사고 싶은 운동화를 사라고 이제 말씀 주셨고 순수한 열정과 그 미래를 알아봐주며 어린 채영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던 그분. 덕분에 지금의 운동화를 만들 수 있었다며 오래전 연락이 끊긴 지금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단다. 타서 이제 안 맞을 많이 보여? P31. 다음 날 양손 가득 커피와 선물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채영 씨. 발걸음이 유독 즐거워 보인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한 음식점인데 채영 씨를 반갑게 맞이하는 음식점 사장님. 알고 보니 지금의 그를 있게 만든 또 다른 은인이라는데 대체 둘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제 삶의 은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학창 시절에 방황하고 있던 시기에 저한테 좀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신 분이고 그 당시에 이제 신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대에 모여 있는 신발 매장들이 이제 모여 있는 편집 매장들이 있었는데 그 매장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처럼 보듬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막 샌들이 나. 이때 준비해온 신발을 아주머님께 선물하는 채영 씨. 영희가 만드는 신발을 신어본다는 거지. 너무 이뻐. 그리고 편안할 거라는 생각을 있었다. 너에 대한 믿음. 또인데 그냥 붙박이처럼 쟤는 앉아서 손님들의 반응도 보고 스케치도 하고 그러다가 또 순간 보면 없어졌어요. 그럼 또 어디론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의 쟤는 어떤 그 오가는 행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그림 안에 제가 있었어요.
기억 속 소녀는 신발에 빠져 아니 미쳐 있었다. 넌 그 신발 잘라보기까지 했잖아. 그랬죠. 너는 그래서 미쳤다 그랬어. 그 신발 잘라가지고 진열해놓은 거 애들한테 히트였어. 방황하던 어린 시절 길잡이가 되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던 아주머니. 패션이 바뀌었어. 그냥 없어졌어.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그래서 공모전에 내는 거랑 쭉 다 듣고 나서 제가 했었던 이야기가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하면 네가 가고 싶은 거면 그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게 분명히 맞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말해줬었던 거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었던 건 그때 그냥 우리가 늘 거기서 밥을 차려 먹을 때 공깃밥 하나 추가해서 같이 따끈한 밥을 먹었던 거 제가 해준 건 그거밖에 없는데 저렇게 훌륭하게 성공을 하는 모습이 참 좋아요. 채영 씨는 당시 고마운 마음에 아주머니께 자주 편지를 썼다는데 이런 사연으로 두 사람은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인정해줘. 부모님이 굉장히 큰 거지. 그러니까 너도 아마 네 아들이 너 못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뭐 잘못된 길만 아니라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와이프나 뭐 예를 들어 뭐 장모님이나 보면은 뭔가 당연히 공부 막 잘해야 돼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부모만 못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변의 선생님들, 친구들 다 그 아이의 다른 잘하는 부분을 못 봐. 그게 문제야. 남편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해서 끝까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세상을 떠난 나이가 40이었으니까 제가 그 시절이었는데 내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결국은 40까지밖에 못 살 거면 평생 하고 싶은 걸 하다가 갔어야 되는데 평생 하고 싶은 걸 바라만 보다 간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아주머님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울림 있는 삶의 조언 덕분에 꿈을 잃지 않고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있었다고. 고등학교 졸업 후 남다른 신발 사랑으로 신발학과에 진학했던 채영 씨.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신발을 출시했는데 당시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신발이라는 게 당시에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신는 즐거움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발에 여러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발에 표현을 했고 신발에 저의 이제 이름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사무실이 아닌 거리를 헤매는 채영 씨. 알고 보니 오늘 제품 촬영이 있는 날이란다. 누누이 말했듯이 너네 거는 신제품 나온 거 모델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모델로 있는 친구가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그 재능 기부를 지금 친구가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나 이렇게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흔쾌히 모델이 돼주는 친구. 채영 씨의 운동화 사랑과 열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힘든 걸 알아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해서 의리로 도와주고 있어요. 은인에 이어 친구까지 참 인복 많은 채영 씨. 친구 역시 그가 만든 신발을 누구보다 좋아한다고. 쿠셔닝이 좀 편하지 않냐? 딱 요즘 이번 시즌 스타일이야. 번신 위주로 나온다기보다는 신발에 집중되게 이제 앉아 있는 컷이라든지 발 위주의 사진이라든지 어쨌든 신발이 잘 보이는 느낌 위주의 사진을 좀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 기획부터 마케팅과 판매까지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채영 씨. 그렇다 보니 이렇게 제품 촬영을 직접 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는데 친구가 조금은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혼자서 다 짊어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작년에도 봐서 좀 짐을 주위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만 나눠서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새로운 걸 막
사실 신발 브랜드를 창업하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에서 신발 MD로 일했던 최영 씨.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뭐 무조건 코리아를 입사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회사를 입사했을 때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근데 그 회사에서 나의 존재감을 생각했었을 적에는 저는 마치 너무나 잘 짜여진 곳 안에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속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 가족과 주위의 만류에도 2014년 퇴사 후 스니커즈 브랜드를 창업했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다. 제가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신발을 개발을 하면은 당연히 바이어분들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상 그렇지 않았었죠. 하지만 매년 조금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고. 그런 심정이나 자기 차이가 그 똑같은 배차 사이즈 그 저번이랑 그 양이 차이가 거의 없는데 갑자기 10,000원을 더 낸다는 게 그러면은 뭐 못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데 알아봐요. 네, 8,000원에 할 수 있는 다른데. 오늘 수출 나갈 거, 예, 화물로 나갈 건데 비용을 이제 저번에는 8,000원이었는데 이제 양은 약간 늘었어요. 몇 박스 늘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몇 번 거래를 하니까 돈을 이제 더 받고 싶은 거죠. 예, 갑자기 8,000원에 거래하던 거를 이제 90,000원을 달라고 이제 떼를 쓰는 거죠. 57개고 양주에서 오류동까지 갈 건데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볼게요. 여보세요? 네, 1톤 한 대면 되는 거고요. 네, 보통 기존에 저희가 8,000원에 보냈어요. 오늘도 90,000원 다 해야 된다고요? 아, 그러면 뭐 90,000원 밑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네, 알겠습니다. 딴 데 알아봐요. 8,000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가득 채워서 이번에 57개라 돈 좀 더 나올 것 같았는데. 한 군데만 전화해보고 안 되면 아까 전화했던 데 해가지고. 아 대표님 전화하세요. 그런 거 자꾸 저 시키고. 네, 전화하세요. 사고는 대표님이 치시고. 네, 전화하세요. 제가 한 번 더 해보고. 상냥하게. 용달 전화 왔어요. 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30개 보낼 때보다 2배가 더는데 자꾸 똑같은 가격에 해주냐고. 일단 이번에는 보냈으니까 8,000원을 해달라. 아, 우리 원래 하시던 분. 그래요. 잘 지내요. 네. 그니까, 대표님만 하고 주. 그거 좀 안 그릴게요. 네. 다음에 잘 해가지고 계속 8,000원에 계속 보내요. 딴돌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왜냐면 한 달에 뭐 이 작은 회사에 뭐가 나갈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달을 토탈하고 보면은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매출이 많이 나와서 이익으로 커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가는 비용을 판관비를 최소화시키면 이익이 적더라도 생존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네네네네. 단품이요? 잠시 숨 좀 돌리나 했더니 이번엔 고객으로부터 반품 요청이 들어왔다. 그럼 2개 다 반품하시는 건가요? 근데 거의 이 온라인 쇼핑몰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내가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또 웬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에서 반품 요청이 들어왔다. 싱가포르에서 판매했던 모델 중에 일부가 반품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팔아가지고 나온 매출보다도 그 물건을 반송받는 비용이 더 커요. 하지만 회사의 성장을 위해 눈앞의 손해는 감수하기로 했다고. 그날 오후 오전에 통화한 용달차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해외 수출용 제품들을 차에 싣는데 그런데 허리에 요대를 차고 일을 하는 최영 씨.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저기 힘쓰는 임들 할 적에는 이거를 가급적이면 차려고 하죠. 몇 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다는데 하루가 어떻게 저무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니던 사업 초창기엔 아픈 것도 사치였다. 요 정도 아픈 것도 내가 참지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채찍질을 했죠. 그러다가 길바닥에서 이제 쓰러지게 됐고 이제 제 스스로 못 일어나서 119에 이제 실려갔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아팠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참고 있었냐. 참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오지 말으세요.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잔업 중인 최영 씨. 야근도 일상이고 휴무도 반납해야 할 때가 많지만 지금이 행복하다. 신발이 좋으세요? 좋죠. 신발이 왜 좋으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최영 씨는 와이프를 왜 좋아하냐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없듯이 신발은 좀 그런 존재 같아요 저한테. 사업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퇴근 후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카페를 찾은 최영 씨. 사업 미팅 겸 오랜 지인과의 만남이 있다는데 규격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학교 이제 후배이자 지금은 이제 생산 파트너로서 저희가 올 여름에 출시할 슬리퍼 제품에 대해서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후배에서 이제는 사업 파트너로 신발을 디자인해주는 정환 씨. 이 상품은 과거 최영 씨의 룸메이트로 지내며 그의 신발 사랑을 누구보다 똑똑히 곁에서 지켜봐왔다는데 이렇게 3개하고 이렇게 쌓아놨거든. 그래서 부산에 있었거든요. 뭐 신발 뭐 서울에서 어디에서 출시한다, 이태원에 출시한다 그러면은 새벽에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신발 사고 뭐 하고 인터뷰하고 뭐 내려오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구 결혼식 있는데 나 그거 신발 사러 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없어졌다. 저는 그냥 추측을 할 뿐이죠. 누군가한테는 중요한 일이지만 저한테는 그걸 사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한정 모델들이 많다 보니까 줄을 서야 돼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신발 수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회사도 연차도 내서라도 가서 사야 되는 좀 의미가 없고 그만큼 신발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최영 씨. 그 마음이 지금 본인의 브랜드를 설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종류가 100개인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브랜드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저희 회사에 오더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대표님이 되셨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네. 브랜드를 운영한 지 5년 차. 그야말로 전쟁 같은 나날들을 보내며 산전수전 다 겪은 최영 씨. 특히 사업 초창기엔 본인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각종 박람회에 참가해 무작정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고 다녔다는데 좀 무대뽀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가가지고 부딪히고 이제 바이어분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뚫게 된 곳들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일본, 그리고 영국 뭐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도 역시 박람회를 찾은 최영 씨. 올해 4회째를 맞은 소비재 수출 대전은 해외 바이어와 우리 소비재 기업을 연결해주는 행사라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는 없다. 해외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최영 씨.
중국의 타오라는 이제 온라인 몰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이세요. 저분께서 이제 신발 쪽 새로운 영역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 이번엔 직접 운동화를 꺼내 보여주는데 중국 시장이 크다 보니 욕심이 난다. 그러자 조금씩 관심을 갖는 중국 바이어. 결국 차후 메일을 통해 거래를 이어나가기로 한 두 사람. 이만하면 성공이다. 바로 다음 바이어와 미팅을 이어가는데 어린 시절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삼아온 채영 씨.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신는 운동화를 꿈꾼다. 저는 저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저에 대한 가치가 신발 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발을 통해서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했던 소년이 만든 특별한 운동화. 국내를 넘어 세계로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다.